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Cumulative Reasoning with Large Language Models라는 논문을 바탕으로 DSBA 랩 세미나를 준비하게 된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석사과정 이상미입니다. 네, 해당 논문은 69회에 인용된 논문으로 상대적으로 파급력이 높기도 하고 접근이 좋아서 세미나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드릴 목차는 Introduction, Method, Experiment, Conclusion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본 논문을 이제 요약을 하자면 이 LLM에서 이 Cumulative Reasoning이라고 하는 복잡한 추론 문제를 단계별로 나누고 이 단계별 추론 정보를 누적해서 쌓아 나가면서 최종 정답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연구입니다. 네, 그래서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리즈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듣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실 수도 있는데 이 리즈닝은 말 그대로 LLM이 답변을 맞추기 위해 추론을 하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LLM은 단순한 질문에 해당하는 답변을 맞추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화면에 있는 예시처럼 이 추론 과정이 필요한 이 수학 문제를 봤을 때 다양한 과정이 필요한, 즉 복잡한 문제를 맞추는 능력은 부족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추론을 하나씩 유도하여 복잡한 문제를 절차를 기반으로 해결하고자 하였고, 이후에 나온 대표적인 예시들이 COT와 TOT입니다. 그래서 이런 리즈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COT는 모델에게 최종 답변 전 추론 과정을 생성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있는 왼쪽 예시처럼 기존 이제 스탠다드 프롬프팅은 the answer is 11, the answer is 27처럼 답변만을 이제 생성하도록 유도를 하는데요. 체인 오브 숏 프롬프팅은 답변의 추론 과정까지 같이 제시를 해서 모델의 생성문에도 추론 과정을 통해 최종 답변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이제 TOT는 추론 과정을 자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검증하여 생성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오른쪽 화면 예시처럼 이 네모바스의 thought라고 하는 추론 과정들을 스텝마다 검증해 나가면서 최종적으로 진한 초록색으로 추론을 이제 유도를 해나가는 방식입니다. 작동 과정만 말씀드리기에는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예시와 함께 TOT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 게임 오브 24라는 데이터셋이 있는데요. 이 데이터는 인풋으로 4개의 숫자를 주고 아웃풋으로 24를 생성하기 위해 4개의 숫자와 산술 연산을 통해 이제 추론해 나가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24를 맞추기 위해 추론 과정이 이제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른쪽 TOT 예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4, 9, 10, 13이라는 숫자 4개가 인풋으로 들어오면 이 프로포즈 프롬프트 단계로 LLM에게 이 프롬프트를 주어서 4개로 연산할 수 있는 조합에 대해 숫자를 추론을 하게 됩니다. 즉 이제 4, 9, 10, 13을 주었을 때 LLM이 뭐 4 더하기 9는 13, 10-4는 6과 같은 thought들을 이제 생성을 합니다. 다음 이제 밸류 프롬프트 단계로 주어진 숫자와 이 남은 숫자들의 연산을 통해 24를 맞출 수 있을지를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있는 예시로는 4 더하기 9는 13이라는 이 thought를 통해서 생성한 13 숫자와 남은 13 숫자를 주고 나서 24를 맞출 수 있을지 밸류 프롬프트를 부여하게 되는데요. 최종적으로 이 LLM이 thought evaluation을 통해 남은 숫자로는 24를 맞출 수 없어 impossible 하다라고 생성을 하게 되고 해당 thought는 진행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산하고 검증하는 단계를 반복해서 24를 맞추기 위해 추론을 진행해 나가는데요. 즉 최종 정답을 맞출 수 있는 추론 과정은 진행하고 불가능한 추론 과정은 제거하는 작동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존 방식들을 그림으로 통해 비교하자면 다이렉트는 인풋에 해당하는 아웃풋을 바로 생성하는 방식이고 COT는 아웃풋 생성 전에 이 thought라고 하는 중간 단계를 생성하여 단계적으로 추론하는 방식, 이 그러니까 COT self consistency는 COT 방식에 더불어서 여러 답변을 생성한 후에 가장 많은 수의 추론 및 답변을 최종 추론 및 답변으로 간주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TOT는 앞선 예시처럼 중간 단계를 자체적으로 검증해 나가면서 추론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리즈닝을 요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 이 COT, TOT는 추론 프로세스를 단계적으로 안내하는 특징이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이 저자가 주장하기로는 추론 중에 생성된 중간 결과를 저장하고 활용하기 위한 동적 메커니즘이 부족하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는 이전 추론 과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고차원적인, 즉 복잡하고 다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성능이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즉 화면에 있는 예시처럼 이 TOT에서 T2 시점에서 초록색 바스인 플로트들만 활용할 수만 있고 T1의 시점에 어떤 연한 초록색이나 분홍색들의 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이 이 이전 단계의 정보를 활용하는 동적 메커니즘의 부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의문점이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동적 메커니즘이 무엇이고 두 번째는 왜 동적 메커니즘이 필요한가입니다. 먼저 동적 메커니즘이란 이 출력이 현재 시점의 입력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상태, 즉 과거의 입력과 출력과도 연계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있는 예시를 보자면 이 1, 2, 3, 4, 5를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한 전제로 보고 A, B, C, D, E, F를 추론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B 시점의 추론은 TOT 방식일 때는 A의 정보만을 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적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A와 O의 정보를 모두 활용할 수 있는데요. 또한 D 시점의 추론은 TOT 방식일 때는 B의 정보만 활용, 동적 메커니즘일 때는 B와 C의 정보를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적 메커니즘이 필요한 이유는 현재 시점에 적합한 더 많은 추론 정보를 활용한다라는 이점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동적 메커니즘의 원리를 적용한 것이 이제 cumulative reasoning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그림처럼 이 프리마이즈, 즉 전제들이 주어졌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포션이라고 하는 명제를 추론해 나가는 형태에서 빨간색 화살표는 실패, 초록색과 파란색 화살표는 각각 프리마이즈에 적합한 명제인데요. 이런 명제를 추론을 통해 해결해 나갈 때 이전 시점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COT-SC와 TOT를 다시 Cumulative Reasoning과 비교를 해보자면 이 COT-SC는 이전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현재 시점의 정보들에서 버팅을 통해 최종 정답을 생성해 나가는 반면에 TOT는 이전 정보를 활용하나 올바르게 증명된 정보만을 사용하여 추론해 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이 Cumulative Reasoning은 이전에 증명된 정보를 누적하여 추론을 해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Cumulative Reasoning을 어떻게 설계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Cumulative Reasoning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3단계 반복을 통해 더 복잡한 작업을 세분화된 구성 요소로 분해하여 동적 메커니즘을 통한 추론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프로포저는 잠재적인 추론 단계를 제한하는 것이고 두 번째 베리파이어는 주어진 컨텍스트에 대해 추론 단계를 검증하는 단계, 마지막 리포터는 검증된 누적 포인트, 즉 추론 단계들을 최종 솔루션으로 종합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Cumulative Reasoning의 구조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구조의 접근 배경인 Logical Derivation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루고 있는 태스크는 논리적 추론이고 이 폴리오라는 데이터셋으로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폴리오는 주어진 전제로 문제에 대한 결론을 true or false, unknown으로 추론하는 문제인데요. 이 데이터셋이 다루는 추론은 일반적 진술, 즉
전제에서 추론을 통해 논리적 결론에 도달하는 연역적 추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왼쪽 예시처럼 모든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라는 일반적 진술을 기반으로 소크라테스는 언젠가 죽는다 라는 논리적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기납적 추론은 특정 예시에서 파생된 일반적인 진술을 구성하거나 평가하는 과정으로 사람은 대부분 오른손잡이다 라는 특정 예시로부터 존은 오른손잡이와 틀림없다 라는 진술을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해당 데이터셋에서는 기납적 추론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폴리오라는 데이터셋의 인풋, 아웃풋을 정리를 하자면 인풋은 전제들을 주고 결론에 레이블을 맞추는 것이고 아래 화면에 있는 예시처럼 6개의 프리마이즈를 주고 나서 전제들을 주고 나서 A, B, C라는 결론에 레이블을 맞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해당 데이터셋은 NL 프리마이즈, 그러니까 내추럴 랭귀지 프리마이즈와 FOL, 퍼스트 오더 로직 프리마이즈 두 개의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NL 프리마이즈는 모든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 같은 자연어로 표현된 문제이고 FOL 프리마이즈는 수학, 형식화 된 기호를 기반으로 표현된 전제입니다. 그래서 FOL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그 이유는 자연어가 가지는 의미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거나 모호할 수 있지만 FOL은 수식으로 표현되기에 복잡한 해석 과정 없이 명확하게 추론할 수 있는 문제의 유형입니다. 그럼 이제 FOL, 그러니까 First Order Logic 노테이션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등학교 수학 때 배운 명제 개념이 좀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 위의 화살표는 AND, 아래 화살표는 OR, 오른쪽 화살표는 implies, 그리고 아래 짝대기는 not을 의미하고 1과 0은 각각 true와 false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x and x는 x, x or x는 x, 1 and x는 x, 0 or x는 x와 같은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x and y or z, x or y and z는 고등학교 수학 명제 개념처럼 이런 공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아래 이제 x and not x는 겹치는 게 없으니까 0, false, x or not x는 전체 집합의 개념, 즉 true니까 1, not x는 x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cumulative 리즈닝이 사용하는 구조를 이 direct acyclic graph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구조를 사용하는 이유는 검증된 중간 단계의 동적인 저장과 구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COT나 TOT에서 사용하는 선형체인이나 트리 구조가 아니고 앞에서 말했던 동적 메커니즘처럼 복잡한 다단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시점에 더 많은 정보를 활용해 나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설명을 하자면 노드는 중간 추론 단계들이고 엣지는 이전 추론 단계에서 새로운 추론 단계가 어떻게 파생되는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다루고 있는 태스크와 데이터셋 노테이션까지 알아봤으니까 이 큐뮬레이티브 리즈닝의 접근법이자 작동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퀘스천은 이 does not have wings가 있고 이 퀘스천을 true, false, unknown으로 추론해야 하는 상황에서 왼쪽 1, 2, 3, 4, 5 같은 전제가 있다고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두 가지 기호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 이 A를 뒤집은 기호는 Universal Quantification이라고 해서 모든 의미를 하고 2를 좌우대칭한 기호는 적어도 하나의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으로 예를 들자면 해당 기호는 모든 몽키스는 멤머스라는 명제를 뜻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제를 주고 나면 아래와 같은 추론 과정으로 이제 유도를 하게끔 큐뮬레이티브 리즈닝이 진행되는데요. 아래는 이제 추론 과정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1번 전제를 LLM에게 부여하고 A라는 추론을 생성하게끔 하고 다음 A와 O라는 어떤 전제와 명제를 주고 나서 B라는 추론을 생성하게끔 합니다. 다음 이제 또 E와 O라는 이 전제를 주고 나서 C라는 추론을 이제 생성을 하고
BC라는 추론을 또 누적해서 D라는 추론을 이제 쌓아 나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E, F 쌓아 나가면서 추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4라는 전제와 2라는 추론을 사용을 해서 F라는 최종적인 추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추론을 누적해서 쌓아나가는 방식으로 Cumulative Reasoning이 작동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구조를 이제 Directed Acyclic Graph 구조라고 하고, 이를 활용하여 리즈닝을 누적해서 쌓아 나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즉 따라서 이 Propose, Verify, Report 단계를 활용해서 모두 LLM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Propose는 주어진 퀘스천을 기반으로 추론을 생성하고, Verify는 추론이 퀘스천에 적합한지 검증, 마지막 Report는 추론 과정이 퀘스천을 풀기 위한 충분한 정보가 필요한지 판단하여 최종 결론을 도출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프로포저 단계에서는 이 DAG 구조의 새로운 노드로 표현되는 현재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잠재적인 추론 단계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인풋은 현재 컨텍스트, 즉 전제와 추론 과정과 질문이고, 아웃풋은 잠재적 추론을 이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서처럼 이 1, 2, 3을 기반으로 A라는 잠재적인 추론 단계를 제안하는 형태입니다. 네, 이제 프롬프트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 폴리오 데이터셋에선 컨텍스트 중에 2개를 랜덤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주어진 전제로부터 명제를 추론하도록 유도하는 프롬프트입니다. 다음 이제 베리파이어에서는 프로포저의 제안이 올바른지 평가하고, 이 지나가는 솔루션 컨텍스트, 즉 잠재적인 추론 단계가 올바른지 평가를 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DAG 구조에 새로운 엣지를 추가하는 것과 같고, 인풋은 전제와 명제를 주고 나서 아웃풋은 이 두 전제와 명제가 어떤 관계인지를 true, false로 이제 생성을 하는 단계입니다. 반대로 이제 fail이라고 판단될 때는 노드 엣지는 추가를 하지 않습니다. 이 프롬프트는 명제, 즉 추론의 유효성을 이제 평가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두 가지의 전제를 명제로 연역하는 것이 유효한지 여부를 이 인풋을 바탕으로 true와 false로 판단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리포트 단계에서는 누적된 컨텍스트가 최종 솔루션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판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풋은 전제, 질문, 현재까지 추론 과정이고, 도달했다면 결과를 출력하고, 도달하지 못했다면 프로포저와 베리파이어 두 단계를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고, 추론 과정이 적합하면 하이포시스, 즉 질문에 대해 true, false, unknown으로 판단을 하고, 적합하지 않다면 프로포저와 베리파이어 단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여기서 제가 이 논문 추가적으로 코드까지 살펴봤는데, 코드상에서 disconclusion이라는 옵션이 있고, 해당 옵션이 true면 hypothesis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false면 앞 단계로 돌아가는 while문을 존재하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추론 과정이 적합하면, 그리고 적합하지 않다면 이렇게 케이스를 두 가지 나눠서 진행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은 Cumulative Reasoning이 유효한지 실험하는 익스페리먼트 파트입니다. 실험에 의한 베이스라인은 총 4가지인데요. 각 베이스라인에 대한 설명은 앞서 말했기에 다이렉트, COT, COT-SC, TOT를 비교원으로 삼았고, 이 TOT의 너비 운소 탐색이라는 이 파라미터는 5로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너비 운소 탐색은 화면에 있는 것 같이 다음 thought의 옵션 수를 나타내고요. 평가 데이터셋은 총 3가지 태스크이며 4가지 데이터셋을 활용하였습니다. 먼저 로지컬 인퍼런스 태스크는 폴리오 위키와 오토 TLI를 사용을 하였는데요. 폴리오 위키는 주어진 전제를 기반으로 질문에 해당하는 결론을 true, false, unknown으로 추론하는 데이터셋이고, 오토 TLI는 표 가설 사이의 논리적 관계를 entail, neutral로 추론하는 데이터셋입니다. 그리고 더 게임 오브 24는 TOT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수 연산을 통해 주어진 4개의 정수로 24라는 결과를 얻는 수학 퍼즐 데이터셋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Solving Math Problem 태스크로 매스 데이터셋을 활용했으며, 이는 총 5개의 난이도가 포함된 수학 문제 데이터셋입니다.
평가 모델은 GPT 3.5, GPT-4 라마 모델을 사용했고 NKT를 하이퍼 파라미터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N은 생성된 중간 명제의 수, K는 보팅 수, T는 생성 시에 활용된 템퍼러처입니다. 평가 과정은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다시 복기를 하자면 프로포저에게 데이터셋의 각 문제를 입력하고 베리파이어는 문제와 제한된 추론을 적합한지 판단하며 리포터는 문제와 솔루션 패스, 즉 현재까지 추론 과정을 적합한지를 이제 판단하는 단계로 반복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LLM으로 성능 측정한 결과입니다. 해당 수렴의 목적은 이 큐뮬레이티브 리즈닝의 효과성 입증이고 과정은 기존 리즈닝 생성 방식과 성능 비교, 즉 이그젬플을 부여하는 퓨샷 프롬프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 베이스라인 대비 일관된 성능 향상을 가져온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즉 기존 COT 기반 방식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였고 TOT에 대한 비교는 뒤에 장표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리오 위키 데이터셋 생성 예시를 봤을 때 제대로 추론을 못하는 COT에 대비를 해서 이 큐뮬레이티브 리즈닝은 정답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추론 정보만을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큐뮬레이티브 리즈닝 내 각 요소에 대한 효과성을 입증하고자 요소를 하나씩 제거하며 성능을 측정을 하였는데요. 그 결과 이 베리파이어는 제거를 했을 때 가장 많은 성능 하락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었으며 각 요소가 성능 향상에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임을 증명을 하였습니다. 다음 이 without premise 랜덤 초이스는 전제 추론 중 2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전제 중에서 2개씩 고른 경우나 비교해 봤을 때도 성능이 말이 하락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약간 좀 트리키한 실험일 수도 있는데 폴리오 위키 데이터셋에 오류가 있는 문제점들이 존재를 해서 74개의 인스턴트를 제거하고 재측정했다. 즉 총 5가지 유형의 오류를 사람이 직접 보고 데이터를 선별해서 재측정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올바른 데이터셋으로 평가를 했을 때 GPT-4 기준 무려 98.04의 정확도를 야기했고 이처럼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더 게임 오브 24라는 데이터셋으로 베이스라인과 성능 비교한 결과입니다. 이 데이터셋에 대한 실험 장표를 따로 뺀 이유가 이 TOT가 앞선 두 데이터셋으로는 성능 측정이 힘들다고 논문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굳이 TOT도 실험 측정을 할 수 있을 텐데 더 정확한 이유는 실험적인 어떤 로드나 아니면 좀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따로 안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과정은 프로포저에게 4개의 입력 숫자 중에 무작위로 2개를 선택한 후에 연산하고 두 번째 베리파이어로 연산 결과 남은 숫자 2개로 24를 맞출 수 있는지 판단, 그리고 세 번째 리포터로 앞선 추론 과정들이 24를 맞추기 위해 적합한지 판단하는 그렇게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험 결과 이 큐뮬레이티브 리즈닝은 성능 측면에서 74에서 98%로 향상이 되었고 이 비지티드 스테이트스라고 하는 TOT에 비해 훨씬 적은 수의 비지티드 스테이트를 사용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큐뮬레이티브 리즈닝의 이 비짓 스테이트는 사용한 모든 추론수가 아니라 추론 과정 중 지나는 추론수를 의미를 하게 되고 즉 이 측정 지표가 LLM의 API 비용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로 볼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를 저자가 나름 서술을 해봤는데요. 먼저 각 반복 처리 방식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TOT는 각 반복 과정에서 여러 후보 상태를 생성을 하고 필터링 메커니즘을 사용을 해서 가능한 이 상태를 좁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근데 큐뮬레이티브 리즈닝은 솔루션을 향한 단계별 진행에 초점을 맞춰 각 단계마다 하나의 새로운 상태를 도입하도록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큐뮬레이티브 리즈닝에 비해 이 TOT는 탐색하는 범위가 넓어서 유효하지 않은 상태가 포함될 수 있고 그리고 검색 트리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의된 일정한 폭과 깊이를 활용하는 구조이고 큐뮬레이티브 리즈닝 구조는 추론을 진행을 해나가면서 새로운 상태에 맞게 유연한 폭과 깊이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좀 더 직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이 벤다이어로 비교를 해봤을 때 이 COT는 추론들의 상태 공간이 thought 1, thought 2 이렇게 좁혀나가는 형태이고 TOT는 맞는지 검증을 하지만 맞추지 못해 그러니까 이전 단계에서 정답이 있는 공간을 가지 못했을 때 새로운 상태 공간을 형성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점이고
이 큐뮬레이티브 리즈닝은 이전에 있던 정보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상태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정답을 맞추는 공간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매스 데이터를 활용해 코드의 적용 여부에 따른 실험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먼저 매스 데이터는 프로블렘에 해당하는 앤서를 맞추는 문제입니다. 화면에 있는 것처럼 이 매스로 해당되는 프로블렘을 답변을 맞추는 이제 앤서로 이제 해결을 하는 이제 실험인데요. 베이스라인은 이 컴플렉스 COT라고 하는 이 COT 프롬프트를 통해 나온 n개의 리즈닝 중에 m, 즉 뭐 스레스로드를 걸어서 4개 이상의 스텝을 가지는 리즈닝만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음 리즈닝 중에서 보팅을 통해서, 그러니까 답변의 비중이 높은 보팅을 통해서 이 D를 선택을 하고 최종 후보 리즈닝 중에서 가장 스텝이 긴 리즈닝을 선택을 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이제 프롬프트 조건이 이제 PHP라고 하는 프로그레시브 힌트 프롬프팅과도 이제 비교를 했는데요. 이 프롬프트의 스텝은 첫 번째로 베이스 프롬프팅은 COT 형식으로 답변을 생성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 스텝 이제 프로그레스 힌트 프롬프팅은 앞 단계의 답변을 힌트로 삼아서 답변을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최종적으로 연속된 답이 같으면 최종 답으로 간주하고 다르면 계속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생성 예시를 보자면 뭐 COT는 말 그대로 그냥 체인 오브 소시니까 사고의 연수작용을 통해서 직접 답을 생성하는 반면에 큐뮬레이티브 리즈닝은 몇 가지 힌트를 생성한 다음에 간단한 기초 질문을 생성한 후에 답을 찾고 마지막으로 생성된 힌트와 질문 답변상의 도움으로 결론을 내리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 다양한 그러니까 다양한 유형에서 성능이 향상되었고 컴플렉스 COT에 대비해서도 높은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PHP 방식이 컴프레스 COT와 CRA의 성능을 더욱 증폭시켜 PHP를 사용한 CRA의 전체 정확도가 58.0%로 PHP를 사용한 컴프레스 COT보다 4.2%의 차이를 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푸샵 프롬프트에서 사용하는 이그젠플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능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LLM 상호작용 횟수도 컴플렉스 COT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난이도에 따른 일관된 성능 향상이 있었고, 특히 레벨 5라는 매우 어려운 문제에서 가장 높은 성능 향상이 있었는데요. 즉 어려운 문제일수록 이 CR이 효과적이라는 커뮤니티 리즈닝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코드를 사용하는 환경에서의 성능 측정인데요. 이 과정은 코드 형태로 추론 과정을 생성하고 검증하는 구조로 베이스라인은 PAL이라고 하는 파이썬 코드 형태로 답변을 생성하도록 유도하는 이제 베이스라인과 비교를 하였고, 두 번째 베이스라는 토라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 베이스 툴과 레셔널을 작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모델에게 레셔널 1을 생성하게 하고 어떤 익스터널 솔버를 호출을 해서 answer 1을 작성하고 출력값 O1을 얻은 다음에 근거 R2를 다시 생성하는 라운드 기반 상호작용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 72.2% 정확도를 달성해서 PAL 대비 38.9%, 토라 대비 18.8%의 개선이 있었고, 가장 어려운 레벨 5 수학 문제에서 PAL 대비 69.8%, 토라 대비 12.8%의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뭐 코드가 없는, 그러니까 프롬프트 환경에서나 코드를 고려한 환경에서, 그러니까 모든 환경에서 이 큐뮬레이티브 리즈닝이 우수한 성능 향상이 있었다라는 것을 실험으로 이렇게 밝혀준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컨클루전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론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아이디어의 접근입니다. 이 동적 메커니즘을 반영한 구조화된 반복 프로세스로 LLM의 추론을 활용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인 큐뮬레이티브 리즈닝을 소개하고 있고, 복잡한 문제를 제안, 검증, 보고라는 관리 가능한 작업으로 분해하고 검증된 단계를 종합적인 솔루션으로 이제 재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당 방법의 유효성을 되게 다각도로 입증했다는 점인데요. 다양한 추론 데이터셋에서 성능 향상을 야기했으면 특히 코드 환경과 통합되었을 때 성능이 상당히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존 리즈닝 방법인 COT, TOT 대비 큐뮬레이티브 리즈닝이 우수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뭐 프롬프트를 바꿔봐도, 뭐 코드를 통합하는 환경 이렇게 바꿔봐도 이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한 추론 문제를 풀기 위한 다양한 환경에서 되게 범용적으로 이 큐뮬레이티브 리즈닝이 우수한 성능이 있었다라는 점을 밝힌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큐뮬레이티브 리즈닝이라는 논문을 바탕으로 세미나를 준비하게 된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 랩에서 이제 석사과정을 진행 중인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과학과 이상민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